자, 오늘은 교재의 148쪽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 보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 공법 전반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제도다라는 걸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자, 그렇게 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를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거기 줄치고. 자,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 그냥 보세요. 토종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뜻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에 해당된다. 이걸 읽고 쉽게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단위 계획입니다. 단위 계획. 거의 특정 단위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어떤 단위 계획이냐? 자, 지구라는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죠. 그럼 지구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지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 자, 우리가 넓은 지역을 지역이라 하죠. 넓은 지역 속에 일부 지역을 뭐라 부릅니까?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란 말은 지역의 일부다 이 뜻이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지역의 일부 단위.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 자, 도시군 계획. 자,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의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 주의하라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전부 하면 시험에 틀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적. 자, 우리나라의 단일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 때 시 전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시든 특도든 시나 군적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부 지역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걸 수립하느냐? 자, 첫째,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자,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자,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자,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이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실행 계획입니다. 이게 발표되면은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용을 합리화, 기능정진, 미관 개선, 양호환경 확보,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토지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개발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보존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겠죠. 또 일부 지역에 미관을 개선한다. 미관을 개선한다는 것은 보기 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도 개발해야 되고, 양호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목적의 개발을 촉진을 실행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럼 이렇게 알면은 제대로 알았냐?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가장 핵심이 이래요. 이 개발을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목적들이 달성하느냐, 이걸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이겁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합니다. 정해서 이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넣어서 개발을 해야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 지역에 이런 다양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도만 딱 정합니다. 그 정해진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만 넣어서 개발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실행 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여러분이 매일 주의해야 될 것이 요 말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을 다 넣는 게 아니고 필요한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단 한마디 딱 얘기하면 필요한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만 넣어서 개발한다. 그럼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 봅시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뭐 상업지역이다. 그렇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1970년으로 돌아갑시다. 1970년에 이때 당시에 용도 지역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건축물의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해가 건물 배치를 하는데 용도 지역만 가지고 건축물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 지역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생겨요. 해보니까 그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주거지역이니까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아파트 단지에 동과 동사에 빈터가 있겠죠. 거기에도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이 들어갑니다. 뭐 대표 단독주택이나 자 여러 가지 건물들이 같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빈터에는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도 같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뒤엉켜 버립니다. 예. 요즘 아파트 단지 가면 이렇습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각 동과 부대복리식 왜 다른 건 뭐 없죠? 이때 지은 아파트는 이래요. 자, 그래서 이때 지었던 아파트가 남아있느냐? 지금 딱 한 곳만 남아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비를 다 했고, 지금 부산에 가면은 1969년도 진 아파트가 이때 남아있어요. 1969년 진 아파트가 지금 부산에 영주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69년도 준공된 겁니다. 거기 가보면은 동과 동 사이에 단독주택 수십 채씩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 놨는데 결국은 일반 건물도 같이 들어와서 이게 단지인지 동네인지 구분이 안 돼요. 69년도 진 아파트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죠. 재건축을 못 해요. 자,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죠.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아니잖아. 그건 재개발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마다 여기는 재건축하고 여기는 재개발해야 되고 자 재건축과 재개발이 같이 뒤엉켜 버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좀 있으면 배우는 정비법 있죠? 그런 것을 상정하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 정비법에는 재개발하면 재개발만 쭉 해야 되고 재건축이면 재건축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는 아파트는 재건축도 해야 되고 여기는 재개발해야 되고 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69년도 진 아파트가 무려 50년이 넘었죠. 좀 있어 곧 60년 돼요. 자, 그래 이런 곳이 생기더라. 이때 당시에 이래 건물 지어 보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자 골목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무질서하게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온 거예요.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물들이니까 막 들어옵니다. 예. 자 이렇게 배치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아 있는 곳이 이제 부산에 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량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부산의 지명 중에 초량 뒷골목은 부산역 맞은편이 초량이고. 그 뒷골목에 가면 아직도 그때 당시에 조성된 지역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손 못 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70년도에 용도정만 가지고 건물 배치해 보니까 무차별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자 건물이 들어가니까 토지용의 효율성도 떨어지죠. 기능도 어떻습니까? 저하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1980년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제도를 자, 도입을 해서 건축물 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도입해서 자, 필요한 용도 몇 가지만 정해서 건물 넣어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80년 이후부터.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1980년 이후부터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자 지구단을 써서 개발하느냐 이렇게 하죠. 제일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부터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구역으로 끝났죠. 자, 그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죠.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되는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자, 그럼 구역을 지정하고 자, 3년 안에 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계획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겠죠. 예. 첫째,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것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자, 개발하는 곳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이 계획 속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것은 이런 필요한 몇 가지만 정하면 됐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건축물 종류를 딱 정하고, 이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계획에 만들어지면은 이 계획에 따라서 자, 개발을 착수를 합니다. 자, 5년 내에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 착수합니다. 그러면 요 필수로 들어간 이 내용대로 저 지역을 개발해 버려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겠죠. 자,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여기에는 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라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조성하라고 방향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자, 주택가에 필요한 상가 위주로 조성하라고 했고, 자, 여기에는 공원을 조성하라고 이렇게 방향 제시가 됐으면은 이 방향 제시에 맞게끔 저게 개발해야 되죠. 자, 이와 같이 일부 지역에 특정 용도 건물만 배치시킬 필요가 생겼을 때는 자, 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부터 여기부터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 아파트 한 조성해야 될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 안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겠죠. 자, 거기에는 저게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그리고 건축물 용도를 딱 제한하죠. 아파트 각 동 부대복리시설 정도만 정하고, 자, 그 정해진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정해줍니다. 그게 맞게끔 개발해라. 자, 그럼 아파트 각 동이 들어가고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있죠? 처럼 딱 조성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제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죠. 자, 저게도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게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또 건축물 용도 제한하죠. 단독 다세주택만 딱 정합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건폐율 용률 정해서 여기도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소방도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소방도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자,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 중심으로 자, 여기는 조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성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고 그게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자, 건축물 용도 제한해야 되죠. 주택가 옆에 필요한 상가 정도만 용도 딱 정해서 그게 따라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방도로 들어가고, 자, 여기는 자, 마트 같은 거, 그리고 조만한 병원, 의원 같은 거, 애들 학원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거, 자, 이런 거로 이렇게 조성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에도 지구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필요한 자, 나무 같은 거 심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벤치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관리 건물,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딱 그것만 딱 넣어서 이렇게 개발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 제도는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정해서 개발시켰죠. 그리고 개발이 끝나고도 계속 이 필요한 몇 가지 용도 외에는 다른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예. 그래야만이 자, 이 상태가 계속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이 상태로서 토종의 합리화, 혈성도 있어 보이죠? 앞에 것보다. 기능도 정진되고 보기에도 훨씬 낫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양호해지고 자, 체적 계획적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도 항상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건물 더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옛날에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암기식으로 외워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던 시대, 뭐 십몇 회 이럴 때는 그때 합격한 사람들은 이거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을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외워서 합격을 해놔니까 막상 지구단위 계획구에 여기 빈터가 하나 매물 나왔다. 예, 이제 다 개발 끝난 상태니까 여기 주거지역이다. 우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물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중개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막상 그 매입한 부지 매입자가 다른 건물 넣으니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허가를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중개사한테 가서 따져야 되죠.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중개사가? 손해배상 다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제도는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넣어서 개발도 하고 그리고 개발이 끝난데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게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건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크게 어떤 형태로 하느냐? 세 가지 형태로 합니다. 첫째, 임의로 지정. 자, 그 다음에 필수, 자, 필수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시 지역, 외지역에서 지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고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해라 된 말은 버리세요. 1번은 버리세요. 시험에 안 봅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 공법상 각종 계획의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반드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서 지정해라 이 뜻이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뜻이에요. 자,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의 1번 임의적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12번까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이상한 동영상 보세요. 여기 두 문자 따가지고 여러 외우세요. 암기방법만 가르쳐주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이거 좀 간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게 너무 좋아하면은 요즘 시험에 합격 못 합니다. 요즘은 작년부터 완전히 이해 못하면 못 풀게 내버리죠. 예, 이해 못하면 못 풀게 냅니다. 그래서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들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 자, 시험에서 노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임의적 지정은 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필요한 곳은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다 보면은 개발이 필요한 곳은 이걸 지정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찾아라. 그럼 답이 뭐예요? 개발이 없는 곳이죠.
개발할 수 없는 곳, 그게 답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외워야 내가 풀 수 있다. 그 생각보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전체적은 다 어떤 곳이다? 개발이 필요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용도지구에도 이걸 지정합니다. 자, 용도지구는 보안기준을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안기준 중에 특히 몇 가지 용도 중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지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도시개발구역 같은데, 3번에 정비구역 같은데, 4번에 택지개발지구,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조성 사업지구, 6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개발이 필요하죠. 8번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줄치고, 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 같은 데는 우리가 배웠죠. 개발을 못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해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 해제란 말이 동그라미. 자,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할 수 있죠. 그럴 때 지정한다 이 뜻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해제 안 되면 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이 세 가지는 놓았는데 수산자원 보호구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개발 못하죠. 거기에서 해제되면은 지정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수산자원 보호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 지정되기 때문에 바다에 건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다에 지정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게는 해제되더라도 건물이 들어갈 수 없죠. 바다에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녹지지역에서 주거사업구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하면은 이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이하는 5, 6월 달쯤에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2번에 의무적 지정. 이거는 꼭 지정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라 이 뜻이.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정비구역, 자, 거기에 2번에 택지개발지구. 이런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자, 시행되는 줄칩니다.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이걸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비구역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고 택지개발지구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자, 택지개발지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택지 개발하는 곳 이 뜻이죠. 주택지를 개발하는 곳이죠. 자, 주택지를 개발하는 곳에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가보면은 자, 이렇게 펑푸짐하게 택지를 자, 바로 딱 닦아놓는 게 이게 다예요. 네. 여기는 아파트용 택지, 여기는 다세대용 택지. 자, 이렇게 닦기만 해놨어요, 여기는. 반듯하게. 여기 바로 건물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가요. 어떻게 건물 넣어요? 아니, 반듯하다 해서 이 아파트 넣어놔 하면은 사용을 못 하는데. 왜? 뭐가, 이게 사업, 여기에,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만 닦아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자, 공사해야 되죠.
전기 이런 거 다 공사해야 돼요. 그래야 건물 들어가서 다 이용할 수 있지. 이 공사하는데 이거 몇 년 걸립니다. 자, 그럼 공사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용 택지는 이렇게 두 개로, 뭐 예를 들어 다세대 택지는 여러 다세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별 필지로 이렇게 분할해야 되겠죠. 이 분할 작업 끝나면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합니다. 자, 보존 등기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하고 이는 다세대 질 사람에게 분양해야 되겠죠. 분양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이런 절차가 끝나야 그 다음에 여기 뭐 할 수 있다?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절차 거치는데 몇 년이 소요된다?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입니다. 자, 10년이 딱 되고 나면 여기는 아파트용 택지니까 아파트만 들어가야 되죠. 다른 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정 용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아파트만 들어가도록 얘는 다세대만 들어가도록 딱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유 때문에 꼭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나 5번에 녹지지역이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자, 이런 지역들이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엔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된다든지 녹지지역이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는 자,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개발되면은 건물 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생애 제한 등을 지구다리기로 대체하는 지역에 지구다리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도 중요한 말이 앞에 빠졌어요. 자, 기존의라는 말이 있죠. 그 앞에 자, 이걸 넣으세요. 자, 도시지역의 외지역에서라는 말이 빠졌어요. 자, 도시지역의 외지역에서 이 뜻이에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자, 그럼 도시역 밖에 있는 용도지구가 있겠죠. 기존의 용도지구. 그거 폐지시켜버리고 거기에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배워야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뭐 하시고 4번에 도시적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에 정하는 경우라 되어 있죠. 도시적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에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자, 봅시다. 자, 도시적 외지역의 용도지역이 어찌 됩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이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것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개발해야 됩니까? 보전해야 됩니까? 보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도시적 외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가 계획관리지역. 장차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된 곳.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설악산을 예를 들었죠. 설악산에 거기는 자, 호텔이랑 모텔이 못 들어가죠. 이게 지정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호텔, 모텔을 자, 넣기 위해서 이걸 지정받아 놔놓고 다른 거 넣으면 됩니까? 안 되니까 여기 지구 단위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계획관리 지역의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일 것. 자, 그까지 줄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이쪽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여기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또 이쪽으로는 뭐 농림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A라는 지역,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A 지역은 자, 계획관리지역에 100%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건물을 넣어서 개발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옛날에는 A처럼 계획관리지역에 100%다 들어갔을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 줬는데 너무 까다로우니까 법을 조금 완화시켰죠. 그래서 자, B라는 지역은 50% 이상은 계획관리 들어가고 남은 생산관리가 있죠. 그럼 이거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지역은 자, 계획관리 지역에 50%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보존관리 지역가 있죠. 그럼 C도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D라는 지역, D라는 지역은 50% 이상 계획관리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농림지역 가 있죠. 이거는 안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A처럼 100%다 계획관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B와 C처럼 50% 이상 계획관리 들어가면 나머지 생산관리와 보존관리의 지역에 걸쳤을 때만 요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박스 내용들 있죠. 다 5, 6월달에 보세요. 여름 시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진흥지로 대통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이 되어야 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밑줄 칩니다.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용도의 지역에 위치할 것. 위치한다는 데 주의하셔야 돼요. 자, 1번 줄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되는 거.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는 곳은 주거, 아파트 같은 것이 용도돼서 완화돼서 개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상가 같은 것은 자, 도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도시 편입 예상되는 곳이죠.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나 주거기능이 들어가 있는 복합이나 특정 같은 게 주로 상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해 줄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줄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줄쳤어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복합, 주거기능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로 공장이나 유통물류시설 같은 것이 자,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세 군데 위치해야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줄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하면은 지정해줘요.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과 휴양과 관련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게 들어오죠. 그걸 넣기 위해서 개발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도시적 바깥에 관리나 농림 자랑형 보존지역에 다 관광지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자, 도시적 바깥 지역이면 즉 관리나 농림 자랑형 보존 지역이면 다 위치해 있으면
다 지정해 준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아시고 제3절. 자, 여기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거고 3절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구역을 지정하고 그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랬죠. 이 계획 속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걸 주의하라 이 뜻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고 사항 중 상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 3번의 줄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게 줄치고 그 옆에 씁니다. 필수. 자, 여기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필수예요. 5번의 줄치입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 최저 한도 줄치고 필수라 쓰시면 돼요. 이것도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칠판 보시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축 같은 거 할 때 딱 정되는 별도 기준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이게 맞게끔만 건축해야 됩니다. 이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방금 줄치기 2가지예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나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 높이에 관한 것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개발만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2가지를 필수사항이라는 거 그렇게 주의하고 나머지는 뭐 지금 안 봐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번에 도시공객시설 처리공급 수용능력 조화는 버리시고 3번 법규정 완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다양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용도 넣어서 개발시키죠. 이 개발 어떻게 돼요?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완화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법규정 완화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법률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완화 적용되는데, 자, 총 10가지가 완화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용도 지역, 용도 주간의 건축 제한에 관한 거, 즉 건축물 종류 완화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2번에 용도 지역 안의 건폐율, 3번에 용도 지역 안의 용적률도 완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관한 것이 5가지가 완화되죠.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주차장법에 관한 것도 완화됩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에 관한 것, 또 설치 계획서에 관한 것, 총 10가지가 완화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10가지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지 말았죠? 예. 자, 옆에다 썼어요. 그냥 답을 썼어요. 답을. 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 다음에 건축선. 자, 이런 것은 완화 대상이다, 아니다? 완화 대상이 아니에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과 건축선은 완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시험 넣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서 아, 요런 것이 답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과 건축선에 관한 것이 자,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한지는 그 밑에부터 쭉 놔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많은 걸 지금 좀 생략해 놓은 겁니다. 일부만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자, 건축 제한의 완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폐율 용률 완화도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높이 제한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4번에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준주거적 행위장 완화되가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5번에 용적률 완화 예외도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등 완화. 양갈로 1, 2번 있죠. 그건 3, 4월 달에 보세요. 자, 참고에 보시면 도시적 내 건폐율 용도 완화 범위라고 되어 있죠. 다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지금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제대로 지금 여기 다 기술된 게 아닙니다. 일부만 소개되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 156쪽에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의 실효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의 고시로부터 그 다음 줄칩니다.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효력 잃는다. 까지 줄쳤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안에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3년 안에 만들어. 3년 안에 만들지 않으면 구역 제한 것이 실효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줄칩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잃는다까지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고시됐죠. 자, 개발 착수를 몇 년 안에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하지 않으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된다 이 뜻이에요. 자, 3번 실효고시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5번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줄칩니다. 건축물 갈로 띄어넣으시고, 자,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여기에 자 건물 지으려면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건축물 용도 제한한 건물 있죠. 그것만 넣어라 이 뜻이야. 다른 거 넣을 수 있다 없다? 아예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는 자 아파트 각동 부대복리시설 외에 다른 건물 더 넣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다 중개받아 보면은 이런 부지가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류를 떼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은 관할청에 전화를 해서 여기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하면은 담당자를 바로 바꿔줍니다. 지번을 이야기해라면 이게 지번 되면은 여기는 어떤 건물만 들어갑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들어갈 수 있는 건물만 설치할 사람에게만 뭐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돼요. 예.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이 아닌 건물에다 중개해버리면 다 계약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단위에 정하지 않은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 하나 있는데, 첫째 줄 갈로 안에 보시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다음의 줄칩니다. 가설 건축물은 어떻다? 제외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죠. 그거는 3년 정도 있다가 철거시키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그 밑에 참고학습에 보시면은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줄칩니다. 존치 기간이 갈로 띄어놓으시고 3년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격 조례로 정하는 존치한 이내의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자, 내려서 2번에 끝에 줄칩니다.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3번의 끝에 줄칩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자, 이런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 하나인데 오늘 배운 것 중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요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넣어서 개발하죠. 그리고
자,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넣어서 개발하고 개발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용도, 몇 가지 용도만 유지시키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160쪽에 개발 행위 허가로 갑시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